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일 4차 산업정책연구위 및 자문위원 공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7일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8일, 9일 양일간 제136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있었습니다. 9일, 10일 양일간 통합대의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7일 지부 대회실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호규 금속노조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금속노조 제48차 임대 안건 설명회를 갖고 청소년 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건립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금속노조는 교육연수원 및 수련원이 자체적으로 대의원 대회와 각종 수련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자녀 및 퇴직조합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금속 산별 노조 시대를 열어갈 활동가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운영위는 이와 관련해 지부의 입장과 추진 방안, 세부 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지부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19년 단체교섭에서 5만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지부 대회실에서 고려대 노동대학원 현재 지부 현장 연수 및 지부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과 자본에 맞선 운동 방향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지부의 주요 이슈와 노사관계 현안을 골자로 하호 상박 연대임금 전략과 광주형 일자리 철회 관련 건, 미래자동차와 노동조합 대응 전략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부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이날 현자지부 현장 연수 및 간담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정책연구위 및 자문위원 공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토론회 준비와 발제 참여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부 윤선희 근추위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4차 산업 확산으로 인한 현대차 일자리 감소 관련 발제를 통해 친환경차 시장 확대로 인한 고용 문제와 전망, 현대차 생산 공장별 고용 변화 추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들은 자동차 산업 고용 환경 변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며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일 본관 아반떼룸에서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퇴직자 대체인원 투입과 차종 및 물량 관련 문제, 전주위원회 교대근무 시행권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노사는 각 측의 입장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각 사업부별 실태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실무자 간 추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가졌으며 물적 분할 저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와 투쟁 전개 방침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부영 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이어 물적 분할까지 강행한다면 동구 지역을 넘어 울산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현자지부도 함께 연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윤한선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투쟁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부 및 위원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하부영 지부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통상 임금 문제 해결과 정년 연장, 불법 파견 및 불법 촉탁직 해결, 조합원 고용 안정에 집중하며 대의 명분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대회에서 권병석 사무국장은 정년 퇴직자 전환 배치 단협 위반에 따른 투쟁 경과와 고용노동부 중재안에 따른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참여 요구건과 관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지부 규정규칙 개정건과 조합원 신분 복권건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편 지부는 지난 통합상집수련회를 통해 논의된 요구안을 이번 임시대대에 상정해 통상임금 및 임금 인상 관련 요구안과 별도 요구, 단체 협약 개정 및 위원회별 요구안 등을 포함한 19년 단체교섭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투쟁 승리를 위해 일치 단결할 것을 결의하고 136차 임시대대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경주 캥신털 리조트에서 통합대의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산 풍물패 공연에 이어 문 앞에 여는 노래로 노동자의 신명, 청계천 불꽃 재창이 있었으며 19년 임단투 결의 깃발 입장으로 본격적인 수련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통합대의원 수련회에서는 양성평등교육과 현대차 경영분석, 통상임금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설명이 있었으며 문 앞에 기획공연에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마당과 단결회장을 통해 깃발 제작 상징 의식을 갖고 단결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이번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울산 공장에서는 뜻있는 대의원들이 모여 생명 나눔 실천 활동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중식 시간을 활용해 본관 식당 앞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부하며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이 수혈을 필요로 하지만 41명 중 1명만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0대와 20대의 헌혈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10대와 20대의 인구가 줄어 헌혈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귀한 생명 나눔 실천 활동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고 생명 나눔입니다. 그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헌혈로 통해 현대차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동영화의 전설로 불리던 파업전야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29년 만에 공식 개봉됐습니다. 파업전야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이 노동운동의 불꽃이 일던 시절 노와 사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금속공장 노동자의 삶을 통해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과 당시의 노동 현장을 현실 그대로 담아낸 한국 영화 최초의 노동극 영화인데요. 영화가 처음 공개된 1990년 정부는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영화를 상영한 대학로 극장을 압수수색하고 필름을 빼앗았으며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와 체류탄을 동원해 상영을 가로막는 등 이 사전 심의 제도를 악용해 상영 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맞서 학생과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의해 핍박받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 투쟁을 전개했는데요. 파업전야 개봉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되새겨보며 지부는 다가올 19 투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